안녕하세요. 3.1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8월부터 대상 요건이 완화돼서 대폭 확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어서 정보 전달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지원 대상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긴급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요? 크게 생계 지원과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한도액,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한도, 교육 지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먼저 생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인 경우에 지원 금액이 45만 4,900원, 2인인 경우에 77만 4,700원, 4인인 경우에 123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해서 6개월간 지급을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8월 그 대상자가 확대되고 나서 현재 10월이 되었는데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남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꼼꼼히 좀 챙겨서 신청을 해서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의료지원 한도액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는 대도시는 38만 7,200원, 3, 4인 가구의 대도시 경우에는 64만 3,200원을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도 4인 가구 경우에는 최대 145만 500원씩 해서 지원이 됩니다. 교육지원 금액의 경우 초등학생은 22만 1,600원, 중학생은 35만 2,700원, 고등학생은 43만 2,200원이 지원됩니다. 적지 않은 혜택, 정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지급을 해드리는 제도인데요. 요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금 1차, 2차 이어서 3차 8월부터 그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 들으시고 다시 한번 지자체 방문하셔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자격이 되신다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긴급복지 그 제도가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20년 말까지 확대 시행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하반기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 그러니까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보면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1인 가구의 경우 131만 원, 4인 가구는 356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되며, 재산 기준에는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농어촌은 1억 100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500만 원 이하입니다. 위기 사유는 실직, 휴폐업, 중환질병 부상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2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에 따라서 제도 개선 적용 기간이 연장이 되었고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이 추가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상병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를 해서 더 넓은 분이 대상을 지원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적용기간도 8월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조치가 된 거는 코로나19로 하반기 재유행이 돼서 지역 고용 대응 및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 대상의 증가에 대비하여 확대된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재산 기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기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에는 3,500만 원에서 6,900만 원이었는데 6,9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재산 차감액은 표에 보시다시피 대도시의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 이하까지, 중소도시는 2억 원까지,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까지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융재산 기준인데,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중비금 공제 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로 확대가 됩니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 금액이 61만 원에서 258만 원이었던 것이 149만 원에서 628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의 홍길동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금액을 아껴 쓰고 저축한 700만 원이 있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하반기 생활준비금 공제비를 추가 확대에 따라 총 263만 원을 공제받아 금융재산이 437만 원으로 변경되어서 이번에 하반기에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표로 살펴보면 생활준비금 공제 금액은 1인은 114만 2천 원이었던 것을 150% 확대 시에 149만 4천 원으로 늘어났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308만 7천 원이었던 것이 150%가 확대되면서 403만 7천 원을 공제되어서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회 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차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 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 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총량 잔액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의료지원 확대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토록 개선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 시점을 2020년 1월 외에 전년도 동월도 추가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 요건 중 지원 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 대상 적극 보호를 위한 세부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긴급복지 추가 제도 개선은 3차 추경 527억 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만 6천 가구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어려움이 있는 분은 시군구청 읍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면서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정망으로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세 가지 큰 지원 대상은 위기사유가 발생했고, 두 번째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 번째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위기사유는 박스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두 번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세 번째,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네 번째,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다섯 번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애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일곱 번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여덟 번째,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기초수급이 중지 미결정되거나 수도가스가 중단되거나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체납 등의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주소득자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가 발견되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소득 재산 기준은 다시 요약해드리면 1인 가구는 131만 7,896원, 4인 가구는 356만 1,881원, 기준 중위소득은 75% 이하가 대상이 되며 재산 기준으로는 대도시는 1억 8,8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원, 농어촌은 1억 1,00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실거주 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대도시는 1억 6,200만원, 중소도시는 8,200만원, 농어촌은 6,9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재산 기준은 더욱 완화가 되어 혜택을 받으신 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였지만 이번에 8월부터 일상생활 유지 비용은 생활준비금을 가구 원수별로 기준 중위소득 150%를 추가 공제하여 좀 더 대상자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긴급지원 지원 금액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7월 전 개정 전 당초 처음 초안이 나왔을 때와 1차 안과 2차 개선이 된 부분을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2020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주요 개선 내용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처음 나왔을 때 위기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소득 상실,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부상, 이혼, 단전, 출소 등이었는데 1차 개선 7월까지는 코로나19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로 인정을 하게 되었고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소득 상실 또는 급격 감소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인정해서 4월 6일부터 대상자를 확대가 되었습니다. 재산 기준의 경우에도 이번에 8월부터 바뀐 내용은 재산 차감 기준을 대폭 확대해서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 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대도시는 1억 6,200만원, 중소도시는 8,200만원, 농어촌은 6,900만원을 차감합니다. 금융재산 기준도 대폭 공제 비율이 150% 확대돼서 1인 가구는 263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을 공제를 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1인 가구는 149만원, 4인 가구는 403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긴급지원, 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8월부터 대폭 완화된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긴급지원 지원 금액이 생계지원부터 교육지원, 그 다음에 그 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까지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생계 지원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45만 4,900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4인 가구는 123만 원씩 매월 지급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신다면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하셔서 공무원과 꼭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 한도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의 경우에도 3,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인 경우는 64만 3천 200원까지 매월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4인 가구는 145만 500원, 교육지원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43만 2,200원, 그 밖에 연료비는 매월 9만 8천원, 전기요금은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매월 되기 때문에 꼭 요번에 8월부터 요번은 12월 말까지 바뀐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꼭 숙지하셔서 가까운 지자체에 꼭 방문하셔서 그동안 내가 좀 대상자가 아니라고 포기하셨던 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3일 경제독립 TV 신동일 소장이었고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부에서 각종 복지지원제도가 발표가 되었을 때 가장 빨리 정보 전달을 드리려면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가장 빠르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신속한 정보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가시기 전에 구독 신청은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 경제독립 TV에서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가 나왔을 때 누구보다도 빨리 정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